호텔 레스토랑의 VIP룸에 갑자기 들이닥친 정장 차림의 세 남성이 보였습니다. 그중 앞에 선 남자가 테이블을 향해 손가락을 들어 하은을 가리키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 여성은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 혐의자입니다. 그 말과 함께 아들이 데려온 여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마저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사이 제 머릿속 또한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60 넘게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게는 두 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얻은 외아들. 그 아들이 생애 처음으로 진지하게 사랑한다며 소개한 여자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과 남편이 그토록 좋아하는 모습에 제 의심을 속으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런데 단 몇 개월 만에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체 폭로. 우리 가족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2이 된 이수연입니다. 30년 넘게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다 2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중학교 수학교사로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죠. 우리에게는 아들 박진우가 있습니다. 진우는 30을 앞둔 나이지만 제게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진우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2번의 유산을 겪었고 더 이상의 시도를 포기하려던 그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도전한 임신이 기적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진우에 대한 제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제가 아들을 지나치게 보호한다고 말하곤 했지만 제 마음을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진우는 어릴 적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숫자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항상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대학에 진학했고 법대를 졸업한 후 지금은 부산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평범한 주말 아침, 진우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설렜습니다. 바쁜 법률 사무소 생활 때문에 연애는 생각지도 못할 거라 여겼는데 이런 연락이 오다니 정말 놀라웠죠. 누군데? 여자친구니? 서둘러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진우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네, 서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를 꼭 만나고 싶어 해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데려갈게요. 이름은 김하은이고 금융회사에서 투자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말하자 그도 함께 들떠 있었죠. 오랜만에 진우가 좋아하는 육개장과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 정성스레 차린 음식들을 정리하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6시,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진우와 함께 서 있는 여자를 본 순간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명품 가방, 완벽한 메이크업과 세련된 헤어스타일.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어 보였지만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매너 있는 말투였지만 시선이 저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하며 사람의 표정을 읽는데 익숙해진 저는 그 순간의 위화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진우가 여자친구를 다 소개해주다니 정말 반가워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하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유명 금융회사에서 VIP 고객 투자 상담사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집은 해운대 부근이라고 했고 부모님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죠. 화려한 경력과 배경에 남편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우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났네. 너희 둘 다 전문직이니 대화도 잘 통하겠어. 남편의 말에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어딘가 계산된 듯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진우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하은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은 씨는 형제자매가 있나요? 네, 오빠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해외 지사에서 일해요. 대답은 무척 짧아서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진우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하은은 진우를 보자 표정이 확연히 밝아졌습니다.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분명 애정이 담겨 있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하은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배웅한 뒤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하은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느낀 위화감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좋아 보이네. 똑똑하고 예의도 바르고. 제 말에 진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제 느낌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하은 씨가 어땠어? 난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무슨 소리야? 인상 좋고 똑똑하고 좋은 직장도 가진 멋진 아가씨잖아. 당신 혹시 아들 뺏길까봐 벌써부터 질투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하은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은 요리를 배우겠다며 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죠. 그것이 엄마로서의 직감이었을까요? 하은이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날로부터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주말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은의 직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은 씨는 어떤 고객들을 주로 담당하나요? 제가 물었더니 하은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로 자산 5억 이상의 VIP 고객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신한금융에서는 이런 고객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분명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 은행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 은행 아니었나요? 하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금세 자연스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 제가 우리 은행에서 신한금융으로 이직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달 전쯤 옮겼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진우가 하은을 데리고 잠시 산책을 나간 사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하은이가 처음에 우리 은행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글쎄 난 신한이라고 들었는데. 남편의 대답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정말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내일 하은이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해요.
제 통장에서 3천만 원 빼도 될까요? 진우의 통장은 제가 함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월급이 적지 않았고 검소하게 생활했기에 꽤 모아둔 상태였죠. 갑자기 왜? 무슨 투자인데? 하은이가 추천해준 해외 채권 프로젝트예요. 연 15%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해요. VIP 고객만 소개해주는 특별 상품인데 저를 특별히 넣어줬대요. 진우의 말에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채권으로 15%의 보장 수익률이라니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저축과 투자에 관심을 가져온 제게는 이 수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우야, 그런 고수익 상품이 정말 안전한 거니? 엄마, 하은이가 일하는 곳은 대형 금융회사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먼저 계약서나 상품 설명서를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다음 주에 서류 받아올게요. 하지만 빨리 참여 안 하면 기회가 금방 넘어갈 수 있대요. 일단 돈부터 입금해 두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불안했지만 진우를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진우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내역을 보니 한 달 전에도 2천만 원이 출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우가 말하지 않았던 내역이었죠. 이상하네. 집에 돌아와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한 달 전에 2천만 원 출금한 건 뭐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진우가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하은이 소개로 미리 소액 투자해봤어요.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더 큰 금액을 투자하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근데 왜 말 안 했어? 성과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일단 확실히 좋은 수익이 나고 있어요. 의아함은 커졌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진우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글로벌 프라임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의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공식적인 금융회사 서류라기보다는 개인 간 계약서처럼 보였고 하은의 서명만 있을 뿐 공식 회사 직위는 없었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이었고 하은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는 그날 저녁 진우가 집에 들렀을 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진우야, 혹시 하은 씨의 투자 상품이 정확히 어떤 건지 더 알게 된 거 있니?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몰라요. 하은이가 전문가니까 믿고 맡기고 있어요. 그 서류는 공식 금융회사 것이 아닌 것 같던데. 어떤 서류요? 내 서재에서 글로벌 프라임 인베스트먼트 계약서를 봤어.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하은이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해외 펀드예요. 일반 고객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상품이라서 회사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은은 금융권 전문가라며 자신의 경험을 과시했지만 진우조차 투자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제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하은이 말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 어떤 게? 회사도 처음엔 우리은행이라더니 신한금융이래. 그리고 진우가 투자한다는 상품도 이상해. 보통 금융 상품이 아닌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요즘 금융 상품이 다 복잡하지 뭐. 하은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친절한지 알잖아. 매번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정말 과민 반응을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진우와 하은이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무척 밝았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진우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약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거니? 한 달 전부터요. 다음 달에 양가 상견례하고 약혼식 올리려고요.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 반지가 지나치게 호화로워 보였습니다. 진우야, 잠깐 부엌으로 와볼래? 저는 진우를 데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하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니?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은이가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확신해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진우의 굳은 결심 앞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우는 퇴근 후에도 집에 거의 들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늦었습니다. 한 번은 늦은 저녁에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하은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그냥 어머님에게 일이 많다고 하면 돼. 그리고 곧 진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진우야, 괜찮니? 하은이 목소리가 들리던데. 아, 네. 같이 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사무실 일이 많아서.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진우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의 대부분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총 7천만 원 가까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죠. 그리고 알 수 없는 대출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진우 명의로 1억 5천만 원이 대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진우를 불러 물었습니다. 진우야, 이게 다 뭐니? 왜 이렇게 큰 돈을 빼서 쓴 거야? 그리고 대출은 또 뭐고? 진우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관리하는 프라임 투자 그룹에 자금을 넣었어요. 몇 달 내로 큰 수익이 날 거예요. 그럼 대출은? 약혼식이랑 신혼집부터 마련하려고요. 곧 투자금이 불어나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진우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이 의심스러웠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로서의 직감일 뿐이었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처음으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성급한 것 같아. 한번 하은이네 부모님 만나보자. 그렇게 우리는 상견례 자리를 앞당겨 잡기로 했습니다. 하은은 부모님이 해외 출장 중이라 일정을 조율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남편이 강경하게 나서자 마지못해 날짜를 잡았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저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데 문득 하은의 흐릿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피어오르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평소답지 않게 진중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하은이 예약했다는 해운대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리 부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 오늘 꼭 하은 부모님에게
진우 대출건 물어봐야 해. 제가 조용히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확실히 알아볼게.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진우와 하은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평소보다 더 호화롭게 차려입었고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귀걸이 같은 고가의 장신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사준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부유하다던 그 말이 사실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예의상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은 씨 부모님은 아직 안 오셨나요? 조금 늦으신다고 하셨어요. 먼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곧 오실 거예요. 하은의 대답에 우리는 VIP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하은이 메뉴를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특선 코스가 정말 유명해요. 그리고 와인도 함께 주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비싼 메뉴를 주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30분이 지났지만 하은 부모님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은 씨, 부모님께 다시 연락해 볼래요? 많이 늦으시네요.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은은 웃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듯한 어색한 말투였죠. 네, 어머니. 지금 오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오세요. 전화를 끄는 하은이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분 정도 더 걸린대요.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하시네요. 그때였습니다. VIP룸 문이 갑자기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맨 앞에 선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호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하은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 혐의자입니다. 그 말과 함께 식당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구시길래 갑자기 들어와서 이러세요? 남자는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 김도현입니다. 이 여성은 글로벌 프라임 인베스트먼트라는 가짜 투자회사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하은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 남자 중 다른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피해자 모임의 이성준입니다. 이 여성의 말을 듣고 지난해 2억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가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은이 아니, 김하은이라는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김하은 씨는 실제 어떤 금융기관에도 소속된 적이 없습니다. 신한금융이나 우리은행에서 일했다는 경력도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글로벌 프라임 인베스트먼트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투자회사가 아닙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우가 하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지? 내가 직접 말해봐. 하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진우 씨가 맞으신가요? 이 여성에게 돈을 투자하신 기록이 있나요? 진우는 충격에 휩싸인 듯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약 7천만 원 정도요. 그리고 대출도 1억 5천만 원 정도.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총 몇 명의 피해자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8명, 피해액은 5억 원이 넘습니다. 그 말에 식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의심이, 모든 불안감이 사실이었습니다. 제 직감이 맞았던 거죠. 하은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 미안해요. 단 3마디. 그녀가 그 자리에서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은 하은을 데리고 나갔고 피해자 대표로 온 남자도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우리 셋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진우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남편이 진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들. 내 잘못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뒷좌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아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진우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은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녀가 특별한 투자 기회를 소개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액수가 커졌고 결국 대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은이가 초기 투자금으로 빨리 15% 수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더 큰 돈을 투자했는데 이게 모두 함정이었던 거죠. 초기 수익도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준 거였을 거예요. 진우의 말에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약혼하자고 했구나.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가 임신했다고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신까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진우는 계속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정말 그녀를 사랑했는데.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식사도 거부하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 결과 하은, 즉 김하은은 전문 사기꾼으로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고 유명 금융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투자 사기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의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죠. 아드님께서 정식으로 신고해 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진우에게 물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일어나.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야 해. 남편의 말에 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무슨 소용이에요. 돈은 이미 다 날아갔을 텐데. 그래도 가야 해. 그 여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우는 모든 일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하은과 처음 만난 때부터 돈을 건넨 시기와 금액, 대출받은 경위까지 경찰은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김하은의 행적을 추적 중입니다.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금은 이미 다른 계좌로 여러 번 이체된 상태라 회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볼 뿐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우는 법무법인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서적을 보는 것조차 괴롭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자신이 그런 사기에 넘어간 것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들의 방 앞에 식사를 놓아두었지만 대부분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우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가 보니 진우가 침대 모서리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다 거짓이었던 거야.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사랑한다던 말도 아이를 가졌다는 말도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맞았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제가 듣지 않았어요. 진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도 확신할 수 없었어. 그 여자가 너무 교묘했던 거야. 진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모아둔 돈은 다 없어졌고 대출금은 갚아야 하고 직장에도 못 나가겠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천천히 갚아나가면 돼. 그리고 진우야, 넌 훌륭한 변호사야. 이런 일로 모든 걸 포기하면 안 돼.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품 안에서 흐느끼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저는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처를 치유해 주리라고.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김하은은 체포되었고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비된 돈은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의 대출금은 남편과 제가 함께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진우가 점점 무기력해져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떻게든 그를 다시 일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진우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법무법인에 다시 나가보는 게 어떨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변호사가 이런 사기에 넘어갔냐고 다들 비웃을 거예요.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어 했던 이유 기억나? 약자를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잖아.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아니, 김하은이 우리 가족에게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석 달이 지났지만 진우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겨우 법무법인에 복귀했지만 예전의 열정은 찾아볼 수 없었죠. 눈빛이 생기를 잃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제 가슴은 날마다 조금씩 더 아파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우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직장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지금 법무법인이 싫어졌니? 그 여자를 소개받은 곳이잖아요. 매일 그 기억이 떠올라요. 진우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 내가 편한 게 최우선이야. 어디로 옮기고 싶은데? 여수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로 갈까 해요. 친구가 거기서 일하는데 자리가 있대요. 부산에서 멀리. 그날 저녁 남편에게 진우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치는 건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진우가 필요하다면 지원해주자. 그렇게 우리는 진우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진우가 집에 돌아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수 바다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부터 일할 수 있대요. 정말 그렇게 빨리 됐네. 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익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급여는 적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우의 얼굴에 오랜만에 약간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이나마 그를 움직이게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어쩌면 이 변화가 진우에게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우가 여수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그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진우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와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밑반찬들로 식탁을 가득 채웠죠. 남편은 진우에게 새 넥타이를 선물했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한다. 작은 도시지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남편의 말에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오랜만에 본 것인지 모릅니다. 고마워요, 아빠. 식사를 마치고 진우가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제가 불렀습니다. 진우야, 잠깐만. 그가 돌아보자 저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부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간호사 시절에 받은 행운의 부적인데 내가 가져가. 항상 엄마 마음이 함께할게. 진우는 부적을 받아들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짐을 싸서 여수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현관에서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아직 상처가 깊은데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연락해.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와도 돼.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진우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났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고 아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진우가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색도 좋아졌고 말투도 활기찼습니다. 여수에서는 어때? 적응은 잘 되니?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사무실이에요. 공기도 좋고 동네 사람들도 순수하고 따뜻해요. 진우의 대답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한 것이 있어 물었습니다. 혹시 친구들은 사귀었니? 진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수줍게 웃었습니다. 몇 명 알게 됐어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진우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집에 왔고 점점 더 밝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와 일몰 사진을 보여주며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우가 조금씩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진우가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으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저와 남편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기만과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진우는 우리의 반응을 눈치챘는지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학교 봉사활동 때 만난 선생님이에요. 민지라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아들을 의심하는 표정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언제 만날 수 있니? 다음 주말에 같이 올게요. 일주일 동안 저는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과거의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랐으니까요. 마침내 다음 주말이 되었습니다. 진우가 전화해서 저녁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좋은 사람이기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진우와 함께 서 있는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단정한 청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녀의 맑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하은과는 달리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민지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씨. 들어오세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여수 출신으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2년째 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수산물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고, 여동생은 대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소박하지만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민지 씨는 어떻게 진우를 만나게 되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아동 법률 교육 봉사 활동이 있었어요. 진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우를 향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도 옆에서 민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진우를 데리고 잠시 서재로 갔습니다. 저는 민지와 단둘이 거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 씨, 솔직히 우리 가족이 최근에 힘든 일을 겪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우 선생님에게 들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로서 조금 경계하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민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머님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저를 알아가시면 돼요. 그녀의 대답이 의외로 성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지내요? 민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하지만 여수로 간 후에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진우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봉사활동에도 늘 적극적이세요. 그런 분이 상처받는 걸 보는 게 저도 너무 마음 아팠어요. 민지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지는 종종 진우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저는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거짓된 모습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진실되게 말했고 진우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지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국 남편에게 말하고 여수로 향했습니다. 진우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이 운영한다는 수산물 가게를 찾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여수에 도착해 민지가 알려준 주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어시장 안에 있는 수산물 가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진열대와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운터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오민지 씨 어머니신가요?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저는 박진우 어머니입니다. 그 말에 여성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박 변호사님 어머니. 어서 오세요. 민지가 말 많이 했어요. 그녀는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던 남성을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민지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보, 이분이 박 변호사님 어머니래. 민지의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진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민지가 진우 선생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처음 만났을 때 무척 어두워 보였대요. 민지가 항상 걱정했어요. 민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민지가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게 벽에는 민지의 어린 시절 사진들, 교대 졸업사진, 아이들과 찍은 학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진실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민지의 어머니가 저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진우 선생님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겠네요. 우리 민지가 진우 선생님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터미널로 향하는 길,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수에 어쩐 일로 오셨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내 부모님 가게에 가봤어. 민지는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미안해, 민지야. 너를 의심해서.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진우 선생님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확인하시는 게 당연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천천히 신뢰를 쌓아갈게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진우 선생님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제가 갑자기 그녀를 안았습니다. 민지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천만에요, 어머님.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저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아이 같아. 그래,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 그날 밤 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지가 오늘 여수에서 만났다고 하던데.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사실 너한테 말 안 하고 민지네 가게에 가봤어.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민지가 다 이해한대요. 오히려 엄마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게 고맙대요. 정말?
화나지 않았니? 아니요. 오히려 엄마 덕분에 민지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상처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우와 민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지는 종종 저에게 전화해서 진우의 근황을 알려주었고, 가끔은 저만 따로 만나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진심으로 진우를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민지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의 경험으로 인해 불안했지만 민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우리도 기쁘단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엄마. 진우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김하은의 배신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던 우리 가족. 하지만 이제 진우는 민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행복한 결말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우와 민지의 관계가 깊어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진우는 여수의 법률사무소에서 인정받아 지역 변호사회의 청년위원장이 되었고, 민지는 교내 우수교사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으로 와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저희가 여수로 가기도 했고요. 어느 주말 저녁, 평소처럼 네 사람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한 잔씩 건넸죠. 오늘 특별한 날이라 와인을 준비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있구나 싶었죠. 엄마, 아빠, 그리고 민지, 모두에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야, 나와 결혼해 줄래?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를 꼭 안았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상처받은 아들이 다시 사랑을 찾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요? 남편도 감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민지는 다음 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둘지 않고 천천히 모든 것을 준비하기로 했죠. 민지의 부모님과도 정식으로 상견례를 했습니다. 따뜻하고 소박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민지의 성품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진우는 가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게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아직도 가끔 불안해요. 민지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민지는 정말 좋은 아이야. 엄마가 보증할게. 진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4월에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여수의 작은 해변 교회에서 가족들과 친구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진우가 제 팔을 잡고 입장할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민지는 단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에 의지한 채 입장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환했고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우를 바라보는 민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민지 씨,
당신은 박진우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겠습니까? 목사님의 물음에 민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우 씨, 당신은 오민지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겠습니까? 진우의 대답도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할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함께 걸어온 길. 그 여정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진우와 민지는 여수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저희가 여수에 가서 며칠 머물기도 했죠.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진우와 민지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민지가 임신한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언제 출산 예정이니? 내년 5월이요. 아직 초기라서 조심하고 있어요. 민지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 이후로 저는 더 자주 여수를 오갔습니다. 민지의 입덧이 심해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해주는 것뿐이었지만 그것마저도 기꺼이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자주 오시면 피곤하세요. 민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할 때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첫 손주인데 당연히 와야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5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지가 진통이 시작됐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알았어. 우리도 지금 당장 출발할게. 남편과 저는 서둘러 여수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진우가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초산이라. 진우의 말에 저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기다리면 돼. 밤새 기다린 끝에 이른 새벽 3시 15분에 민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3.4kg의 튼튼한 아기였습니다. 진우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아들이에요.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28년 전 진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격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 작고 여린 생명체에게서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진우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은 박지호라고 지었어요. 지혜지자와 밝을 호자를 써서 지혜롭고 밝게 자라라는 의미예요. 그 이름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호는 눈매가 진우를 닮았고 입술은 민지를 닮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지호가 태어난 후 진우와 민지는 부산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부산의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고 민지는 당분간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 근처에 집을 마련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매일 손자를 볼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지호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라났습니다. 첫 웃음, 첫 뒤집기, 첫 기어가기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퇴근 후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거실 소파에 앉자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내가 하은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김하은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리 생각하게 됐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여수로 가지 않았을 거고, 민지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지호도 없었을 거예요. 진우의 말에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은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하은에 대해 불안해했던 것 이제 완전히 이해해요. 이젠 저도 아버지잖아요. 지호가 자라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저도 똑같이 걱정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게. 그때가 되면 내 마음도 이해하게 될 거야. 진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항상 저를 위해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그게 부모야, 진우야.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진우가 돌아간 후 저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하은과의 첫 만남, 의심의 시간들,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회복의 과정 모든 것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지호라는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사랑과 신뢰의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호가 1살이 되던 날, 우리는 모두 모여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민지의 부모님도 오시고 진우와 민지의 친구들도 왔습니다. 작은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호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결실. 민지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희한테 이렇게 좋은 분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운 건 오히려 나야. 우리 진우를 행복하게 해줘서.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남편과 함께 정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참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모든 게 좋게 끝났네. 어쩌면 그 시련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든 건지도 몰라. 남편의 말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내며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62의 나이에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지호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우와 민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다고 느낍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 또다시 어려운 시간을 거쳐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이 지호를 통해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들이닥친 그 남자들, 창백해진 하은의 얼굴, 충격에 빠진 진우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은 이제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추억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호의 첫걸음마, 진우와 민지의 행복한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 가족의 따뜻한 시간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아가는 용기 또한 필요하다는 것도요.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상처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 어쩌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된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길. 그렇게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